한 사람 때문에 결국 내보냈어. 손해였지. 시간도 돈도 잘못 본 거야. 이력서만 봤거든 사람은 안 봤어. 다음부터 달라졌어. 이력서보다 사람 어떻게 말하는지, 눈빛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한 직원 뽑았어. 이력서는 평범했어. 그런데 눈빛이 달랐지. 진지했어. 성실해 보였어. 뽑았어. 일막저치. 기대 이상이었어. 말한 것보다 더 문제 생기면 책임졌어. 칭년이랬어. 이만 됐지. 사람 제대로 본 거였어. 그때부터 배웠어. 사람 보는 법. 면접에서 질문했어. 과거 실패 경험 물었지. 어떻게 대답하는지 봤어. 남 탓하면 안 뽑았어. 자기 책임 인정하면 뽑았어. 작은 거 물었어. 약속 시간에 늦은 적 있는지, 있으면 이유가 뭔지 변명하면 안 뽑았어. 솔직하게 말하면 관심 가졌지. 사람 잘 보니까 문제 줄었어. 직원끼리 싸우는 일 없었어.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회도 늘었어. 좋은 사람들이니까 일 잘했어. 평판 좋아졌지. 큰 공사 들어왔어. 시장에서도 보여. 거래처 잘못 만나면 문제 많아. 돈 안 주고 계약 안 지키고. 일본은 가게는 달라. 거래처 고를 때 좋을 것만 안 봐. 사람 봐. 약속 지키는지, 말과 행동이 같은지, 오래 거래하는 곳이 있는지 보고 선택해. 문제 적어. 계속 거래하니까 신뢰 쌓이고 기회도 생겨. 친구가 있었어. 사업 시작하는데 파트너 구했지. 끝만 봤어. 돈 있고 인맥 있고 계약했어. 1년 못 가서 문제 생겼어. 파트너가 약속 안 지켰지. 돈 빼돌리고 돈까지 갔어. 시간 낭비, 돈 낭비. 사람 잘못 본 대가였어. 다른 친구는 달랐어. 파트너 구하는데 1년 걸렸어. 조건부라 사람 봤거든. 여러 사람 만났지. 술도 먹고 일도 같이 해보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했어. 찾았어. 조건은 평범했어. 그런데 사람이 좋았지. 정직하고 성실했어. 10년 같이 했어. 문제 한 번도 없었어. 회사 크게 키웠지. 사람 제대로 본 거였어. 현대건설도 거래처 고를 때 사람 봤어. 자재 공급업체 선정할 때 가격만 안 봤어. 대표 만났어. 공장 가봤어. 직원들 태도 봤어. 어떻게 일하는지. 사람 괜찮으면 거래했어. 비싸도 믿을 수 있으니까 10년 20년 거래했어. 한 번도 문제 없었지. 납기 지켰어. 품질 좋았어. 사람 제대로 봤으니까 중동 갈 때도 사람이 전부였어. 같이 갈 직원 고를 때 실력만 본 게 아니었어. 사막에서 10년 버틸 사람인지 봤어. 힘들어도 포기하는 사람인지, 동료 배려할 사람인지 면접 여러 번 했어. 밥도 같이 먹고 술도 먹고 안 봤던 거야. 천발했어. 10년 같이 버텼지. 문제 적었어. 사람 제대로 봤으니까 현대자동차도 부품 공급사 선정할 때 조건만 안 따졌어. 사장 만났어. 공장 돌아봤어. 직원들 얼굴 봤어. 행복해 보이는지 불만 많은지 사장 태도 봤어. 직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회사 문화니까 좋은 곳이랑 거래했어. 20년 10년 같이 문제 없었어. 사람 제대로 봤으니까. 사람 보는 법은 간단해. 말보다 행동 봐. 과거 봐. 주변 사람들 반응 봐. 약속 지키는지 확인해. 작은 약속부터 시간 약속, 전화 약속. 작은 거 안 지키면 큰 것도 안 지켜.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물어봐. 그냥 과거에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지, 도망갔는지, 책임졌는지 주변 사람들 만나봐. 오래 일한 직원, 오래 거래한 거래처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시간 들여 급하게 판단하지 마. 천천히 봐. 사람은 시간 지나야 보이니까. 사람 잘 보면 문제 줄어. 믿을 만한 사람이랑만 일하니까. 의심 없고 거짓말 없고 기회도 늘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소개해 주니까 네트워크 좋아지는 거야. 현대중 공업도 협력사 잘 골랐어. 보고 골랐지. 20년 30년 같이 갔어. 세계 최대 조선소 되는데 그 사람들 역할 컸어. 사람 제대로 봤으니까. 지금 누구 만날 일 있으면 조건만 보지 마. 사람 봐. 시간 들여 확인해. 잘못 보면 문제야. 이게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제대로 보면 자산이야. 평생 같이 가는 사람, 기회 만드는 사람. 사람 보는 눈 키워. 중요한 능력이야. 그게 성공 좌우하는 거야. 60년대 중반이었어. 고속도로 공사 중이었지. 자재 공급업체랑 계약했어. 시멘트 공급하는 곳이었어. 중간에 시멘트 값이 올랐어. 업체가 힘들어졌지. 계약 가격으로는 손해라고 했어. 계약세는 우리가 유리했어. 그대로 공급하라고 할 수 있었지. 법적으로 문제 없었어. 근데 안 그랬어. 가격 올려줬어. 손해나지 않을 만큼. 우리도 비용 늘었지만 감수했어. 업체 사장이 놀랐어. 그래 했지. 계약서대로
회사가 대부분인데 현대는 다르다고. 그 후로 10년 넘게 거래했어. 한 번도 문제 없었지. 우리가 어려울 때도 도와줬어. 신뢰 쌓였으니까 다른 업체도 소문 들었어. 현대는 신뢰한다고. 거래 요청 많이 들어왔지. 좋은 조건으로 신뢰 하나가 수십 개 거래처 만든 거야. 그 한 번 지킨 약속이 10년 20년 갔던 거지. 시장 보면 알아. 단기 이익만 보는 가게 있어. 손님한테 비싼 것만 꺼내. 필요 없는데도 한 번은 팔아. 그런데 다시 안 와.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신뢰 없으니까. 반대로 장기관계 보는 가게 있어. 손님한테 솔직해. 이건 필요 없다고 말해줘. 손해 보더라도 그 손님 평생화 소개도 해줘. 신뢰 있으니까 한 명이 10명 20명 데려와. 친구가 있었어. 공장 했는데 거래처한테 불량품 갔어. 숨길 수도 있었지. 모를 수도 있었어. 전화했어. 솔직하게 말했지. 불량품 갔다고. 전부 교환해 주겠다고. 손해였어. 큰 손해. 거래처가 감동했어. 대부분은 숨기거든. 티 안 나면 모른 척하지. 솔직하게 말한 거. 고마워했어. 10년 거래했어. 주문 계속 늘었지. 신뢰했으니까. 한번 손해본 게 10년이 이익 만든 거야. 다른 친구는 달랐어. 불량품 숨겼어. 들켰지. 거래 끊겼어. 다시는 안 받아줬어. 소문났어. 믿을 수 없는 업체라고. 다른 거래처도 끊겼어. 신뢰 잃으니까 다 잃는 거야. 한자건설도 신뢰로 컸어. 중동공사할 때 문제 생겼지. 예상 못한 지질이었어. 추가 비용 들었어. 계약서 조건 바꿔달라고 할 수 있었지. 다른 회사들 다 그랬어. 안 했어. 계약대로 했어. 우리 돈 더 들어도 약속이니까 발주처가 알았어. 전대는 약속 지킨다고. 신뢰 쌓였지. 다음 공사 또 맡겼어. 더 큰 거 조건도 좋았어. 신뢰 있으니까 준 거야. 10년 동안 계속 일했어. 이제 하나로 한번 지킨 약속이 수백억 만든 거야.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 초기에 리콜 있었지. 작은 결함 숨길 수도 있었어. 저녁에 발표해서 전부 리콜해서 고쳤지. 비용 엄청 들었어. 수십억 고객들이 봐서 정직하다고 책임진다고 신뢰 생겼지. 다음 차 나왔을 때 또 샀어. 신뢰하니까 리콜 덕분에 오히려 팬 들었어. 수십억 손해가 1000억 이익 만든 거야. 신뢰로 사람들이 물어봐. 손해보면서까지 신뢰 지켜야 하냐고. 당연해. 돈보다 값지니까. 돈은 한 번 벌면 끝이야. 신뢰는 평생 가. 계속 돈 벌게 해줘. 단기 이익 보면 신뢰 잃어. 장기로 보면 손해야. 평생 손해. 단기 손해보고 신뢰 지키면 장기 이익이야. 평생 벌어. 현대중공업도 신뢰로 컸어. 변압기 못 맞출 뻔했지. 문제 생겨서 밤낮 일했어. 추가 인력 투입하고 비용 더 들이고 납기 맞췄어. 약속이니까 선주가 감동했어. 대부분 회사는 연기 요청하거든. 전대는 지켰다고. 다음 배 또 주문했어. 친구들한테 소개도 해줬어. 신뢰로 주문 늘었던 거야. 세계 최대 조선소 된 거 기술도 있지만 신뢰가 커서 약속 지키는 회사니까. 지금 거래하는 곳 있으면 단기 이익만 보지 마. 신뢰 봐. 손해보더라도 약속 지켜. 솔직해. 책임져. 크게 쌓여. 처음엔 손해 같아. 시간 지나면 보여. 신뢰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 신뢰 있으면 뒤에 계속 와. 소개받고 추천받고 일 끊이지 않아. 신뢰 없으면 한 번 하고 끝이 하나 일 끊겨. 거래는 일회성이야. 신뢰는 평생이야. 뭐가 중요한지 알지. 여도 신뢰 지켜. 손해봐도 지켜. 그게 나중에 몇 배로 돌아와.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려. 10년 20년.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하루야. 한번 거짓말로 조심해. 작은 약속도 지켜. 큰 약속은 당연하고 신뢰는 작은 것부터 쌓이니까. 신뢰 있는 사람한테 계속 함이 들 수 있으니까. 신뢰 없는 사람한테는 한 번 가고 말아. 다시 안 가.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못 믿으니까 간단해. 신뢰 쌓아. 약속 지켜. 솔직해. 책임져. 평생 자산 만드는 거야. 10년대 후반이었어. 서울에서 자재상 사장 하나 알게 됐지. 만났을 때 바로 거래 제안 안 했어. 밥 먹었어. 얘기 나눴지. 어떻게 사업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족 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 6개월쯤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거래 시작했지. 30년 거래했어. 한 번도 문제 없었어. 알았으니까 믿었으니까. 힘들 때 도와줬어. 돈 어려울 때 외상 길게 줬지. 우리도 어려울 때 조건 맞춰줬고
관계가 좋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6개월 들인 시간이 30년 만든 거지. 다른 업체도 있었어. 만나자마자 계약했지. 조건만 보고 가격 싸니까 1년 못 갔어. 서로 모르니까 문제 생기면 싸웠어. 신뢰 없으니까 의심했지. 상계 비싼 거였어. 관계없이 거래만 하니까 오래 못 간 거야. 시장 보면 알아. 손님 오면 바로 팔려고만 하는 가게 있어. 관계는 관심 없어. 매출만 봐. 그런 가게는 단골 없어. 그냥 팔고 손님한테 천천히 돼. 여기 이렇게 물어봐.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쓸 건지 맞는 거 보내. 비싼 거 아니어도 손님한테 맞는 거. 손님이 기억해. 단골 돼. 여반 와 관계 좋으니까 친구도 데려와. 10년이 10년 와 친구가 있었어. 보험이랬는데 실적 안 나왔지. 만나는 사람마다 보험 팔려고만 했거든. 사람들이 피했어. 만나자마자 영업하니까 관계 없이 거래만 하려고 하니까 조언해줬어. 관계부터 만들라고. 보험 얘기는 나중이라고 바꿨어. 사람 만나면 그냥 친구처럼 대했어. 밥 먹고 얘기 듣고 보험 얘기 안 했어. 6개월 지났어. 사람들이 먼저 물었지. 보험 들고 싶다고. 관계 생겼으니까. 10년 뒤에는 단골이 100명 넘었어. 관계로 만든 거야. 한 번 계약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계 유지했거든. 현대건설도 관계 먼저 했어. 8주차 만나면 바로 입찰 얘기 안 했어. 회사 방문했어. 담당자 만났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었어. 우리가 도울 게 뭔지 물었어. 바로 도움 안 줬어. 그냥 들었어. 이해하려고 했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야. 여러 번 만났어. 관계 만들었지. 1년쯤 지나서 입찰 나왔어. 우리 불렀어. 관계에 있으니까 믿으니까. 10년이 10년이 됐어. 관계로 한 번 만든 관계가 수백억을 만든 거야. 중동도 마찬가지였어. 사우디 갔을 때 바로 계약 따려고 이제 사람들 만났어. 문화 배웠지. 관습 존중했어. 급하게 안 했어. 1년 걸렸어. 관계 만드는데 그 후로 10년 일했지. 관계 있었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달랐어. 바로 계약하려고 했지. 관계 없이 것만 봤어. 일회성으로 끝났어. 다음 일 못 받았어. 관계 없으니까. 현대자차도 힐러들이랑 관계 먼저 만들었어. 계약서 쓰기 전에 만났지. 장사하는지 봤어. 어떤 고객 만나는지 들었어. 어려운 점 뭔지 물었어. 같이 고민했어. 해결 방법 찾았지. 관계 만든 거야. 20년, 30년 같이 갔어. 관계 좋으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도왔어. 지금 사업하면서 빨리 결과 내려고만 하지 마. 관계부터가. 그 만난 사람한테 진심 가져. 이익만 보지 말고 사람으로 봐. 시간 들여. 밥도 먹고 얘기도 듣고. 급하게 거래 제한하지 마. 관계 생기면 저절로 사업돼. 믿으니까 오래가니까. 관계없이 거래만 하면 일회성이야. 한 번 하고 계속 새 사람 찾아야 해. 그게 있고 거래하면 평생에. 소개도 해줘. 편해. 건설 현장에 가면 그날 일당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몇 달, 몇 년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지. 처음엔 실력만 보고 사람 썼어. 빠르고 잘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현장 돌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 공사 기간이 석 달인데 사람이 한 달마다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위험이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일 흐름 끊기고 실수도 늘어나지. 빠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 늦어져. 반면에 오래 함께한 사람은 말 안 해도 알아.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에 배어 있으니까. 3대양의 공장 돌릴 때였어. 기계 다루는 기술자 한 명 있었는데 처음엔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 근데 석 달 6개월 지나니까 기계 소리만 들어도 문제를 알아채더라고. 새로운 사람은 아무리 실력 좋아도 그거 못해.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 보이는 거니까 그때 깨달았어. 짧게 일할 사람 10명보다 길게 갈 사람 3명이 낫다는 걸. 적게 하면 실수 줄고 속도 빨라지고 신뢰도 생겨. 신뢰가 쌓이면 급할 때 부탁할 수 있고 위기 때 참게 버틸 수 있어. 사업이 커지면서 계약하는 사람도 많아졌어. 그냥 맡기고 자재 사고 장비 빌리고. 근데 한 번 거래하고 끝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 품질 기준 다르고 낙지 안 맞고 말 안 통하고. 반면에 오래 거래하는 업체들은 말 한마디면 끝이야. 뭘 원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방침을 바꿨어. 새로운 곳 자꾸 찾지 말고 괜찮은 곳 있으면 계속 가자. 그럼 비싸도 괜찮아. 오래 보면 그게 이득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자재 공급업체랑 10년 거래하니까 급할 때 먼저 챙겨주고 조건도 맞춰주더라고. 이게 바로 오래 간 관계의 힘이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한두 번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보다 몇 년, 몇십 년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자산이지. 서로 어색하고 부족해 보여도 시간 지나면서 맞춰지거든. 말투로 일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향도. 현대건설 초창기 때 함께했던 현장 소장 한 명 있었어. 그러면 서로 안 맞는 몸 많았어. 일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속도도 달랐지. 근데 2년 3년 지나니까 눈빛만 봐도 통하더라고. 급한 일 생기면 전화 안 해도 알아서 챙기고 문제 생기면 같이 해결하고. 그때 깨달았어. 안정은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속에서 온다는 걸. 그럼 자꾸 바꾸면 불안정해져. 매번 새로운 사람 시험하고 설명하고 기다려야 하니까. 근데 오래가는 사람 있으면 그냥 믿고 맡기면 돼. 이 곧 안정이야. 어떤 사람은 물어봐. 그럼 잘못된 사람이랑 오래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건 다른 문제. 오래 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초반에 보여. 책임감 보고 신뢰 쌓이는지 봐야지. 그게 안 보이면 빨리 정리해야 해. 근데 괜찮은 사람이면 오래 가는 게 맞아.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처음엔 여러 곳 비교하면서 조건 좋은데 주문 넣었어. 근데 그러니까 품질 들쭉날쭉하고 납기 안 맞고 문제 생길 때마다 책임 회피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래서 기준 바꿨어. 조건보다 관계 오래 갈 수 있는 곳 찾아서 계속 주문 넣었지. 그랬더니 안정적이야. 급할 때도 우선 처리해주고 문제 생기면 같이 해결하고. 이야, 인정은 능력만으로 안 돼. 관계가 만들어져. 오래 함께한 사람들끼리는 신뢰가 쌓여 있어. 그 신뢰 때문에 위기도 이겨내고 기회도 같이 잡을 수 있어. 짧게 만나는 사람들은 위기 오면 바로 떠나지.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큰 프로젝트 할 때 특히 1년 2년 걸리는 공사는 중간에 문제가 수십 번 생겨. 예산 바뀌고 일정 틀어지고 자재가 모르고.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이면 매번 협상하고 조율하고 난리야. 근데 오래 함께한 사람들은 그냥 알았어. 같이 풀어보자 하고 끝이야. 이게 바로 오래간 관계의 힘이지. 현대중공업 조선소 운영하면서 외주업체들 많이 썼어. 그러면 견적 낮은 곳으로 계약했는데 중간에 품질 문제 생기고 납기 안 맞고 손해봤어. 그래서 바꿨어. 조금 비싸도 오래 거래한 곳으로 계속 주문 넣었지. 그랬더니 공사 일정 안정되고 품질도 좋아지고 위기 때 서로 도와주게 되더라고. 그럴 때 몰랐어. 빠르고 싸고 좋은 조건만 찾았지. 근데 나이 들고 경험 쌓이니까 알겠더라고. 진짜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관계야. 나갈 수 있는 사람 찾아서 함께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야.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 서로 맞춰가는 거지. 이번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시간 지나면서 채워져. 소통하고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그 과정이 쌓여야 진짜 안정이 생겨. 그러니까 사람 자꾸 바꾸면 매번 처음부터야 운영하고 기다리고 확인하고. 그게 반복되면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야. 그래서 오래갈 사람 찾는 게 중요해. 초반에 조금 느리고 서툴러도 괜찮아. 시간 지나면 그게 제일 든든한 힘이 되니까. 현대상선 운영할 때 선원들 관리도 그랬어. 항해마다 세 사람 태우면 사고 위험 높아. 그러면 팀 서로 호흡 맞아야 안전하고 효율적이지.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팀 계속 태웠어. 그랬더니 사고율 낮아지고 운항 시간도 단축되더라고. 오래 함께한 사람들끼리는 말 안 해도 통하니까. 그리고 안정은 변화가 아니라 지속해서 와. 좋은 사람 만나면 오래 가야 해. 그 관계가 쌓이면 일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 급할 때 믿고 맡길 수 있고 어려울 때 함께 버틸 수 있어. 그게 진짜 안정이야.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돌아봐. 이제 갈만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소중해. 접근 좋다고 자꾸 바꾸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제일 큰 자산이 될 거야. 안정은 거기서 나오니까. 현대그룹 키우면서 수천 명 만났어. 처음엔 다들 괜찮아 보여. 말 잘하고 태도 좋고 약속도 잘해. 근데 시간 지나면 진짜 모습 나와. 그때 보이는 게 있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행동이 일정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아. 돈 될 때나 안 될 때나 태도가 안 바뀌지. 반면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상황 따라 달라져. 이 보이면 친절하고 손해 보이면 차갑고. 현대건설 초창기 때 자재 공급업체 하나 있었어. 공사 잘 될 때는 먼저 찾아와서 인사하고 챙기고 그랬어. 근데 공사 한번 어려워지니까 연락 안 받더라고. 돈 받을 일 있으면 바로 오면서 도와줄 일 있으면 핑계대고. 그런 사람은 위기 때 절대 못 믿으니까. 반대로 어떤 협력업체는 달라. 우리 형편 어려울 때도 납기 지키고 품질 유지하고 약속 지켰어. 다른 어쩌도 기다려주고 급할 때 먼저 챙겨주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함께 일해. 20년 넘게. 왜냐면 믿을 수 있으니까. 행동이 같다는 건 원칙이 있다는 거야. 상황 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예측 가능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어. 그게 바로 신뢰야. 현대자동차 딜러 관리할 때도
봤어. 차 잘 팔릴 때는 다들 열심히 해. 근데 시장 어려워지면 태도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 불평하고 조건 따지고 책임 회피하고, 반면에 어떤 딜러는 똑같더라고. 어려울 때도 성실하게 일하고 고객 대하는 태도 안 바뀌고, 그런 딜러들이 결국 오래 갔어. 고객들도 그 일관성을 믿으니까 사람 볼 때 한두 번 만나서는 몰라. 좋을 때만 보면 다 괜찮아 보이거든. 진짜는 어려울 때 나와. 돈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 급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손해 볼 때 태도가 어떤지 이렇게 봐야 진짜 알아. 현대중공업 협력사 중에 기억나는 곳 있어. 대만할 때도 가격 일정하게 유지했어. 바라지 안 씌우고 품질 똑같이 지키고, 주문 줄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불평 안 하고 납기 지키고 약속대로 움직였지. 그래서 우리도 그쪽 우선으로 줬어. 믿을 수 있으니까. 일관성 없는 사람은 같이 일하기 힘들어. 오늘 이렇다가 내일 저렇다가 기분 따라 움직이고 상황 보고 태도 바꾸고, 그런 사람은 예측 못해. 큰일 못 맡겨.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현대전자 부품업체들 관리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 물량 많을 때 친절하고 물량 적을 때 차갑고, 그런 데는 계약 안 했어. 대신 물량 관계없이 똑같이 대하는 곳들을 골랐지. 그럼 비싸도 괜찮아. 그 일관성이 더 값지니까. 직원들도 그래. 회사 잘 될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어려울 때도 똑같이 하는 사람 있어. 진짜 믿을 만한 건 부자야. 정황 안 보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기 때 힘이 돼. 행동이 같다는 건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도 포함이야. 뭐 약속하고 지키고 말하고 실행하고, 입으로만 하는 사람 많아. 여기 만날 때마다 좋은 말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으면 안 돼. 현대건설 해외 공사 나갈 때 현지 업체들 많이 만났어. 계약 전에는 다들 잘한다고 해. 근데 막상 일 시작하면 딴소리 하는 거 많았어. 조건 바꾸자고 하고 일정 못 맞추고, 그런 데는 바로 정리했어. 반면에 약속 지키는 곳은 계속 썼지. 말과 행동 일치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직스러우니까. 따라 바뀌는 사람은 결국 문제 일으켜.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쁠 때 뒤통수 쳐. 약속 안 지키고 책임 회피하고 연락 끊고. 그래서 미리 걸러내야 해. 초반에 행동 패턴 보면 알 수 있어. 같은 상황에서 반응이 항상 비슷한 사람, 급해도 차분하고 여유로워도 긴장 놓지 않고, 돈 될 때나 안 될 때나 태도 갖고, 그런 사람이 진짜야. 그런 사람 만나면 잡아야 해. 현대백화점 운영하면서 직원들 많이 봤어. 손님 많은 날은 친절하고 적은 날은 대충 하는 사람 있어. 반면에 손님 많든 적든 똑같이 친절한 사람 있지. 그녀가 프로야. 상황 안 보고 원칙대로 움직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압박 속에서도 안 변해. 급하다고 원칙 안 깨고, 어렵다고 약속 안 어기고. 그게 진짜 실력이야. 편할 때 잘하는 건 누구나 해. 어려울 때 똑같이 하는 게 진짜지. 행동 보면 사람 알 수 있어. 말은 거짓말 할 수 있는데 행동은 못 속여. 특히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고, 습관은 그 사람 본질이야. 한두 번은 연기할 수 있어도 계속은 못해.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 한대 조선 운영할 때 선조들 많이 만났어. 조건 좋을 때는 다들 웃으면서 악수해. 근데 시장 나빠지면 달라지는 사람 많아. 조건 바꾸자 하고 압박 넣고. 반면에 어떤 선주는 시장 안 좋아도 계약대로 지켰어. 추가 비용 나와도 나눠서 해결하고. 그런 선주들이 오래 가서 서로 믿으니까. 일관성은 신뢰의 기본이야. 사람이 매번 다르게 나오면 불안해. 뭘 믿고 일하겠어. 근데 항상 같으면 안심이 돼.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그게 오래가. 젊을 때는 말 잘하는 사람 좋아 보였어. 근데 경험 쌓이니까 알겠더라고. 말보다 행동이고 행동보다 일관성이야. 같은 행동 계속 보여주는 사람, 그게 제일 믿을만해. 지금도 사람 볼 때 그거 봐. 한 번 만날 때 어떤지가 아니라 여러 번 만날 때 똑같은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태도가 같은지, 그게 보이면 그 사람 믿어도 돼. 행동이 항상 같은 사람, 그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현대시멘트 공장 돌릴 때였어. 거래처 하나가 자재값 잘못 계산해서 우리한테 적게 청구했어. 몇백만 원 차이였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 상대방이 실수한 거니까. 근데 전화했어. 계산 틀렸다고 더 내야 한다고.
상대방이 놀라더라고. 이들도 몰랐대. 그냥 넘어갔으면 손해볼 뻔했다고. 그 뒤로 그 업체랑 10년 넘게 거래했어. 왜냐면 서로 믿게 됐으니까. 이제 뭐 그때 몇백만 원 아끼려다가 10년 거래 못했으면 얼마나 손해였겠어. 사람들은 착각해. 당장 이익 챙기는 게 이득이라고. 근데 아니야, 장사든 인생이든 길게 봐야 해. 당장 손해보더라도 칠레 쌓는 게 나중에 몇 배로 돌아와. 현대건설 초창기에 공사 하나 맡았었어. 그전간에 자재값이 갑자기 올랐어. 계약서대로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구조였지. 건설사가 떠나야 하는 상황. 근데 발주처에 얘기했어. 이러이러해서 비용 더 들어갈 것 같다고. 같이 방법 찾아보자고. 다른 건설사들은 그냥 품질 낮춰서 마진 맞춘다고 했어. 안 보이는 부분 줄이고 싼 자재 쓰고. 근데 그렇게 안 했어. 투명하게 얘기하고 같이 해결했지. 비용은 좀 더 들었어. 근데 그 발주처가 다음 공사도 우리한테 줬어. 그 다음도 또 줬고. 믿을 수 있다고. 손해 감수한다는 건 눈앞 이익 포기한다는 거야. 쉽지 않아. 당장은 아까워. 근데 그게 쌓이면 신뢰가 돼. 신뢰는 돈으로 못 사. 행동으로만 살 수 있어. 그것도 손해보는 행동으로. 현대자동차 딜러 하나가 기억나. 고객 차에 문제 생겼는데 보증기간 지났어. 규정대로면 고객이 돈 내야 하는 상황. 근데 그 딜러가 자기 부담으로 고쳐줬어. 회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손해봤지. 근데 그 고객이 주변에 소문냈어. 저 딜러 믿을 만하다고. 그래서 고객도 늘어났어. 당장 손해가 나중에 이익됐지. 사람들은 보고 있어. 내가 손해볼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익 챙기는지 아니면 올바르게 하는지. 이제 그때 보여주는 태도가 평판 만들어. 전대중공업배 만들 때도 그랬어. 설계 변경 때문에 비용 더 들어가는 경우 많아. 계약서 저항 따지면 손자한테 받아낼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관계 나빠져. 다음 계약 어려워지고. 그래서 상황 봐가면서 조율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건 떠안고 정말 큰 건 같이 나누고. 당장은 손해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선주들이 다음에도 찾더라고. 저수 선수는 믿을 만하다고. 문제 생겨도 같이 해결하려 한다고. 손해 감수는 약함이 아니야. 전략이야. 장기적으로 이기는 전략. 당장은 잃는 것 같지만 신뢰라는 자산 쌓는 거야. 신뢰 쌓이면은 기회 더 많이 와. 좋은 사람들도 모여들고. 현대 백화점 운영할 때 불량품 문제 있었어. 고객이 산지 한참 된 물건 가져왔는데 문제 있다고 영수증도 없고 기간도 지났어. 규정대로면 안 받아줘도 돼. 근데 받아줬어. 환불해주고 손해봤지. 근데 그 고객이 단골됐어. 지금도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 정 앞세우지 말고 사람 봐라. 진짜 문제 있으면 도와줘라. 당장 손해보더라도 그게 쌓이면은 평판 좋아지고 고객 늘어난다고. 그냥 무조건 손해보라는 얘기 아니야. 악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필요한 순간에 손해 감수할 줄 알아야 해. 그게 사람 마음 먹는 방법이야. 현대건설 해외 공사 나갔을 때 현지 인부 하나 다쳤어. 우리 책임 아니었어. 본인 부주의였지. 근데 경험비 대줬어. 회복할 때까지 월급도 적고 손해봤어. 근데 그 뒤로 현지 인부들 태도 바뀌었어.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편 들어주고 손해가 크니 이익됐지. 신뢰는 말로 안 생겨. 행동으로 생겨. 특히 손해보는 행동. 이익될 때 잘하는 건 당연히. 볼 때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야. 어떤 협력사가 납품 실수했어. 자재가 규격 안 맞게 왔지. 계약서대로면 미약금 물려도 돼. 근데 안 받았어. 대신 다음부터 조심하라고만 했어. 그 업체가 고마워하더라고. 그 뒤로 더 신경 써서 납품했어. 품질도 좋아지고 납기도 정확해지고. 손해 담수는 투자야. 관계에 대한 투자. 당장 돈 나가지만 신뢰 들어와. 신뢰가 쌓이면 거래 오래 가고 기회도 늘어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야. 번역의 이득. 현대상선 운영하면서 화주 하나가 계약 취소하고 싶다고 해서 사정이 생겼다고. 계약서대로는 위약금 받아야 해. 근데 상황 들어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서 위약금 안 받았어. 손해봤지. 근데 그 화주가 나중에 사업 회복되고 나서 찾아와서 계속 거래하자고. 지금까지도 거래해. 한번 기억해.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줬는지. 손해 감수하면서까지 배려해준 사람. 그 기억이 평생가. 그게 신뢰의 씨앗이야.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물론 계산 없이 손해만 보면 안 돼.
다음날 그건 호구지 손해. 감수는 전략적으로 해야 해.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관계가 오래 갈지 판단하고 그럴 만하면 손해 감수해. 이제 나중에 몇 배 되돌아와. 젊을 때는 손해보기 싫었어.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 했지. 근데 경험 쌓이니까 알겠더라고. 진짜 부자는 눈앞 이익보다 신뢰 선택한다는 거. 신뢰가 쌓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니까. 지금 손해볼 일 생기면 생각해봐. 이게 신뢰 쌓을 기회인지. 그렇다면 감수해. 당장 낚아오도 나중에 후회 안 해. 손해 감수하는 사람이 결국 신뢰 없고 신뢰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해. 그러니까 그게 세상 이치야. 현대양행 운영할 때 자금 어려운 시기 있었어. 은행 대출 맡기고 매출 줄고 그때 주변 사람들 태도 확 바뀌더라고.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 중에 연락 끊는 사람 생기고 약속 미루는 사람 나오고. 근데 신기한 건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어. 평소엔 조용하던 협력사 대표가 찾아왔어. 납품 대금 늦어져도 괜찮다고 같이 버텨보자고. 그 사람 덕분에 그 시기 넘겼어. 지금도 있지 않아. 위기는 사람 구별하는 시험지야. 평소엔 다 비슷해고요. 잘 될 때는 누구나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진짜는 어려울 때 나와. 만약에 이렇게 남는지 누가 등 돌리는지. 현대건설공사 하나가 중단될 뻔한 적 있어. 지쳐 사정으로 공사비 지금 늦어졌지. 우리도 협력사들한테 줄 돈 막혔어. 그때 협력사들 반응이 둘로 갈렸어. 어떤 데는 바로 공사 중단하겠다고 했어. 돈 안 들어오면 못한다고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이해는 그쪽도 사업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데는 나중에 안 썼어. 어려울 때 지임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반대로 어떤 협력사는 달랐어. 들어보고 기다려주겠다고 했어. 최대한 버텨보자고. 심지어 자기 돈 더 들여서라도 공사 마무리하자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니죠. 그 뒤로 계속 함께 일했지. 좋은 사람은 위기 때 빛나. 평소엔 눈에 안 띄다가 어려울 때 나타나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해결책 찾아주고. 그 한 번 경험이 평생 관계 만들어. 나쁜 사람은 위기 때 더 나빠져. 평소에도 별로였는데 어려우면 더 심해지지. 압박 넣고 요구하고 책임 떠넘기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위기가 더 커져. 혼자 버티는 것보다 못해. 자동차 초기에 부품 공급 문제 생긴 적 있어. 공급업체 하나가 파산 위기였지. 우리도 덩달아 생산 차질 빚을 뻔했어. 그때 다른 공급업체 사장이 도왔어. 자기 공장 설비 빌려주고 기술자 보내주고 손해보면서까지 물어봤어. 왜 그러냐고. 그 사장이 그러더라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어려우면 도와야 한다고. 나중에 자기가 어려울 때도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그 말 맞았어. 몇 년 뒤 그쪽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왔으니까 관계 점검하는 기회야. 평소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 많아. 반대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좋은 사람도 있고. 겪어봐야 진짜 알아. 현대조선 수주 끊긴 시기 있었어. 조선경기 최악이었지. 직원들 불안해하고 협력사들을 걱정하고. 저녁에 의뢰하던 선주 하나가 연락 왔어. 용 선박이라도 발주하겠다고. 큰 금액 아니었어. 근데 그 마음이 고마웠지.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거니까. 반대로 평소에 친하다던 선주는 연락 끊었어. 한편 저을 땐 자주 만나자 하더니 어려워지니까 피하더라고. 그런 사람은 다시 안 만나. 관계 정리한 거지.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위기도 견딜만해. 혼자 아니라는 게 느껴지니까. 같이 방법 찾고 서로 버텨주고. 그렇게 넘기면 관계가 더 단단해져.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위기가 배가 돼. 도와주기는커녕 발목 잡으니까 불평하고 압박하고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그런 사람 빨리 떼어내야 해. 안 그러면 같이 무너져. 현대전자 초기에 기술 개발 어려운 시기 있었어. 투자 많이 했는데 결과 안 나오고 투자자들 불안해하기 시작했지. 어떤 투자자는 바로 빼겠다고 했어. 손실 보기 싫다고. 그 돈 빠지니까 더 어려워졌어. 근데 어떤 투자자는 달랐어.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 다 날린다고 오히려 추가로 넣겠다고 하더라고. 믿음이 힘댔어. 결국 기술 개발 성공했고 그 투자자는 큰 수익 냈지. 위기 때 누가 힘되는지 누가 짐되는지 정확히 봐야 해. 그냥 보이면 관계 정리해. 좋은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은 멀리해. 평소엔 아까워도 위기 때는 명확해져.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회사 잘 될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후자가 진짜지. 회사 어려울 때 야근하고 월급 늦어져도 버티고. 이런 직원들 절대 못 잊어. 현대건설 해외 공사 나갔을 때 현지에서 문제 생겼어. 공사 중단 위기였지. 본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 중에 귀국하고 싶다는 사람 나왔어. 얘는 불안하니까. 근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
같이 해결하자고. 그 사람들이 공사 살렸어. 위기는 시험이야. 관계의 질을 시험하는, 평소에 쌓아온 신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기 한번 겪으면 다 드러나. 좋은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봐. 도와줄 기회, 관계, 돈독히 할 기회, 그래서 다가오지. 나쁜 사람은 위기를 손실로 봐. 피해볼까 두려워서 도망가. 현대상선 운영할 때 해운 불황 왔었어. 운임 폭락하고 적자 계속되고, 너들 고난의 때 오래 함께한 선장이 말했어. 어려워도 함께 가겠다고, 월급 적게 받아도 괜찮다고. 그 말 듣고 울컥했어. 그래서 더 버텼지. 반면에 어떤 선원은 바로 다른 선사 알아봤어. 조금이라도 월급 많은데 가려고 그런 사람은 보냈어. 어차피 진심 아니니까. 위기 때 한 사람 구별하는 법 간단해. 어려울 때 누가 가까이 오는지, 하려 하는지 피하려 하는지 행동 보면 알아. 그리고 위기 넘기고 나서 기억해. 누가 곁에 있었는지. 그 사람들 절대 잊지 마.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함께 해야 해. 그게 관계니까. 지금 주변 돌아봐. 좋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나, 아니면 짐될 사람들 섞여 있나. 위기 오기 전에 정리해. 위기 올 때는 늦어. 좋은 사람 곁에 두고 나쁜 사람 멀리 해. 그게 위기 견디는 첫 번째 준비야. 현대시멘트 공장 확장할 때였어. 오래 거래하던 설비 업체 사장이 있었어. 10년 넘게 함께 일했지. 그런데 어느 날 더 싼 견적 들어왔어. 인데 저렴하더라고. 격리 직원이 그러더라고. 이쪽으로 바꾸자고 돈 아낄 수 있다고. 근데 안 바꿨어. 10년 함께한 사람 버리고 내가 1,000만 원 아끼는 게 맞나 싶었거든. 그래서 기존 업체 불렀어. 가격 조정 가능하냐고. 그 사장이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근데 품질은 보장하겠다고. 애프터 서비스도 확실히 하겠다고. 나 말 믿고 계약했어. 나중에 보니까 잘한 거였어. 설비 문제 생길 때마다 밤낮 없이 달려왔거든. 싼 데 갔으면 그런 서비스 못 받았을 거야. 그러면 자산이야. 돈으로 환산 안 되는 자산. 그 사람 잃으면 관계도 잃고 신뢰도 잃고 피해도 잃어. 결국 돈도 잃는 거지. 근데 건자건설 하청업체 중에 기술 좋은 팀장 하나 있었어. 일 빠르고 정확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데 현장 소장이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했어. 잘한다고 무리하게 시키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 팀장이 그만뒀어. 다른 건설사로 갔지. 뒤로 현장 공사 품질 떨어지고 일정 밀리고 난리 났어. 다른 사람으로 메우려고 했는데 안 됐더라고. 기술도 기술이지만 현장 이해도가 달랐으니까. 결국 그 소장 빼고 팀장한테 다시 부탁했어. 돌아와 달라고. 조건도 더 좋게 해주고. 근데 안 왔어. 한번 상처받으면 돌아오기 어렵더라고. 저녁에 좋은 사람 하나 잃고 공사 품질 떨어지고 비용 더 들어가고 사람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대가 치러. 당장은 모르지. 그 사람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던 것들 많아. 읽고 나서야 알아. 그때는 늦고. 현대자동차 딜러 중에 실력 좋은 영업사원이 있었어. 고객 관리 잘하고 판매 실적도 좋고. 근데 지점장이 송과만 요구했어. 쉬는 날도 일하라고 하고 실적 압박하고 인정은 안 해주고. 그 사원이 다른 브랜드로 갔어. 그 사람 따라 고객들도 빠져나갔지. 전명시 그 딜러 매출 반토막 났어. 새로 뽑아봤자 소용없더라고. 고객들은 사람 보고 오는 거니까. 이러면 연결된 것들 다 이다. 그 사람이 쌓아놓은 관계, 신뢰, 노하우 다 같이 사라지지. 새 사람 데려와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해. 시간도 비용도 엄청 들어가. 현대중공업 설계팀에 베테랑 기술자 있었어. 20년 경력이었지. 보면 문제 바로 찾아내고 효율적인 설계 척척 해냈어. 근데 뭐가 안 좋았어. 연봉도 적고 승진도 늦고. 결국 외국 회사로 스카우트 됐어. 그 사람 나가고 나서 알았어. 저녁에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처리했는지. 후임자 셋이 들어와도 그 사람만 못하더라고. 프로젝트 지연되고 실수 늘어나고. 그럼 잃는 건 단순히 인원 하나 빠지는 게 아니야. 사람이 가진 모든 게 빠지는 거야. 경험, 인맥, 노하우, 신뢰. 그걸 다시 만드는데 몇 년씩 걸려. 근데 현대 백화점 운영할 때 단골 고객 관리 잘하는 직원이 있었어. 고객들이 그 직원 찾아서 왔어. 쇼핑 상담도 받고 추천도 받고. 관리자가 그 직원 다른 부서로 보냈어. 인사 발령이라고. 그 뒤로 단골들 발길 뚝
끊겼어. 그 직원 없으니까 안 온다는 거야. 매출 바로 떨어졌지. 급하게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시켰지만 고객 몇몇은 안 돌아왔어. 사람과 돈은 연결돼 있어. 좋은 사람 곁에 두면 돈도 따라와. 반대로 사람 잃으면 돈도 같이 나가. 이건 공식이야. 예외 없어. 현대전자 연구소 핵심 연구원이 있었어. 특허도 여러 개 내고 기술 개발 주도하고. 근데 회사가 연구비 삭감했어. 그냥 그 연구원이 점쟁사로 갔어. 몇 년 뒤에 그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이 히트쳤어. 겸쟁사 제품이 시장 장악했지. 뒤처졌고. 그때 이런 시장 점유율 회복하는데 10년 걸렸어. 연구비 몇 억 아끼려다가 몇 천억 날린 거야. 사람 대할 때 계산해봐야. 사람 대할 때 계산해봐야 해. 이 사람 잃으면 뭘 잃는지. 당장 비용 아낀다고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 치러. 그게 보이면 절대 함부로 못해. 근데 조선 영업팀에 선주들이랑 관계 좋은 직원이 있었어. 그 사람 통해서 수주 많이 들어왔어. 근데 다른 직원이 시기해서 뒷담화하고 배척했어.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그 직원이 퇴사했지. 그 뒤로 수주 뚝 떨어졌어. 선주들이 그 직원 찾더라고. 연락처 물어보고 결국 그 직원 다시 모셔왔어. 그건 더 올려주고 한 병 개선해주고 비용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 없으면 매출 유지 안 되니까.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특히 핵심 인력은 그 사람 자리에 다른 사람 앉혀도 같지 않아. 경험 인맥 신뢰는 시간 들여야 쌓이는 거니까. 협력사도 마찬가지야. 싸다고 자꾸 바꾸면 품질 떨어지고 문제 생기고. 비싸도 오래 거래한 곳이 안전해. 급할 때 챙겨주고 문제 생기면 같이 해결하고. 근데 상승 선언 관리할 때도 그랬어. 월급 조금 아끼려고 정력적인 사람 뽑으면 사보 그 위험 높아져. 베테랑 선원들은 비싸도 안전해. 위기 상황에서 판단 빠르고 대응 정확하니까. 한 번은 선정함령 다른 선사로 가려 있어. 조건도 좋다고 그려봤어. 월급 복지 개선해주고 비용 더 들었지만 그럴만했어. 그 선정이 있어야 배가 안전하게 돌아가니까. 사람 잃는 건 돈 잃는 것보다 심각해.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사람은 다시 못 구해. 특히 좋은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지금 주변 사람들 돌아봐. 잘 대하고 있나? 함부로 하고 있진 않나? 사람 잃으면 뭘 잃을지 생각해봐. 당장 비용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볼 수 있어. 사람 소중히 돈 지키는 길이야. 현대 미포조선 하청업체 중에 기업 나는 곳 있어. 처음 계약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거래하는 곳이야. 그녀가 오래 거래했다고 믿는 게 아니야. 20년 동안 한 번도 약속 안 어겼거든. 납기 지키고 품질 유지하고 문제 생기면 책임지고. 매번 똑같았어.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그렇게 했지. 그 꾸준함이 신뢰 만든 거야. 시간은 그냥 흘러간 거고. 사람들 착각해. 오래 알았으면 신뢰 쌓인다고. 아니야. 10년 알아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못 믿어. 그녀가 1년 알아도 매번 약속 지키는 사람은 믿을 수 있지. 현대건설 초창기 자재 공급업체에 있었어. 같이 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믿게 됐어. 왜냐면은 석 달 동안 약속한 거 전부 지켰거든. 납기 딱딱 맞추고 품질 일정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해결하고. 반면에 5년 거래한 업체가 있었는데 신뢰 못했어. 조금씩 납기 넣고 품질 들쭉날쭉하고 문제 생기면은 핑계부터 대고. 오래 알았어도 꾸준하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야. 신뢰는 반복해서 와. 한번 잘하는 건 의미 없어. 10번, 100번, 1000번 똑같이 하는 게 신뢰야. 그 반복이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예측 가능하면 믿을 수 있지.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관리할 때도 봤어. 신규 업체들 처음엔 다 잘해. 좋은 품질, 정확한 납기로. 근데 계약하고 나면 달라지는 곳 많아. 품질 떨어지고 납기 넣고. 그런 업체는 빨리 정리해서 시간 오래 줘봤자 소용없어. 꾸준하지 않으니까. 그냥 반대로 신규 업체여도 계속 일정하게 잘하면 신뢰 빨리 쌓여. 6개월만 봐도 알아. 이 업체 믿을 만한지. 꾸준하면 숨길 수 없어. 이해할 수도 없고.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도 계속은 못 속여. 본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꾸준한 사람이 진짜야. 현대중공업 선주들 중에도 그래. 거래할 때 조건 좋게 제시하는 선주 많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계약하고 나서도
조건 지키는지, 문제 생기면 같이 해결하는지. 그나마라 어떤 선주는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조건 바꾸려 해 추가 비용 안 들여 하고 일정 바꾸라 하고, 그런 선주는 2번 거래 안 해? 꾸준하지 않으니까. 반면에 어떤 선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약속한 대로 지급하고 문제 생기면 협의하고, 그런 선주랑은 계속 거래하지. 다음에도 또 맡기고 싶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한 달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 근데 1년 2년 3년 똑같이 하는 사람은 드물어. 그러면 열정 있다가 시간 지나면 대충 하는 사람 많지. 내가 신입사원 뽑으면 최소 1년은 봐. 처음 한두 달 잘한다고 판단하는, 1년 내내 꾸준히 하는지 봐야 알아. 그게 보이면 그때부터 진짜 믿고 맡겨. 현대백화점 직원 채용할 때도 그랬어. 면접 때 잘하는 사람 많아. 준비해 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매장 나가서 섣달 6개월 어떻게 하는지야. 손님 많든 적든 똑같이 친절한지, 바쁘든 안 바쁘든 성실한지. 꾸준한 사람은 환경 안 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이 해.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원칙대로 해. 그게 진짜 실력이고, 그게 신뢰 만들어. 시간은 숫자일 뿐이야. 10년 알았다고 자동으로 신뢰 생기지 않아. 10년 동안 뭘 했는지가 중요해. 꾸준히 약속 지켰는지, 일관되게 행동했는지. 현대전자 협력사 중에 신생업체에 있었어. 설립한 지 1년도 안 됐지. 근데 그 1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안 일으켰어. 반납게 지키고 품질 일정하고 연락 잘 되고, 그래서 큰 프로젝트 맡겼어. 설립 1년짜리 업체한테. 직원들이 걱정했지. 근데 믿었어. 1년 동안 보여준 꾸준함 때문에 결과는 완벽했어. 그 업체 지금도 우리랑 일해. 꾸준함은 증명이야. 말로 신뢰해달라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한 번, 2번, 10번, 100번 똑같이 하면 저절로 믿게 돼. 근데 상선 화주 관리도 마찬가지였어. 신규 화주는 처음 몇 번 계약 지켜보면 알아. 운임제 때 지급하는지, 화물 정보 정확한지, 문제 생기면 소통 잘 되는지. 이게 5번, 10번 계속되면 믿을 수 있어. 시간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일관되게 했느냐지. 냐고. 저는 자녀에게 이렇게, 어떤 화주는 10년 거래했는데도 매번 조마조마해. 언제 문제 일으킬지 몰라서 가끔씩 운임 늦게 주고 화물 정보 털리고. 10년이 무슨 소용이야. 꾸준하지 않은데 신뢰 쌓고 싶으면 화려한 거 하지 마. 당장 눈에 띄는 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꾸준히 해. 약속 지키고 시간 지키고 품질 유지하고. 그게 100,000번 쌓이면 신뢰돼. 현대건설 나왔을 때 현재 인부 관리하는 감독관이 있었어.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인부들 체크하고 저녁에 정리하고. 년아 루노나 똑같이 1년 그렇게 하니까 인부들이 따르더라고. 신뢰하는 거야. 저 사람은 항상 저렇다는 걸 아니까, 저측 가능하니까 믿고 일하는 거지. 반대로 어떤 감독관은 기분 따라 달라. 오늘 열심히 하다가 내일 대충 하고 인부들이 혼란스러워해. 저녁에 이렇게 뭘 믿고 따르겠어. 꾸준함이 없으면 신뢰도 없어. 아무리 오래 알아도 소용없어. 아무리 친해도 소용. 매번 다르게 나면 못 믿는 거야. 해봐. 주변 사람들한테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나? 한두 번 잘하고 마는 건 아닌가? 약속 지키는 게 습관인가? 아니면 기분 따라 하는가? 신뢰 얻고 싶으면 하려 할 필요 없어. 그냥 꾸준히 작은 약속이라도 매번 지켜. 시간 되면 연락하고 일정 되면 실행하고. 이게 쌓이면 시간은 저절로 증명해줘. 꾸준함이 신뢰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야. 대학에 학장할 때 공동 투자자 찾은 적이 있어. 여러 명 만났는데 다들 비슷한 말 했어. 일 나눠서 하자. 투자금 나눠서 내자. 수익 나눠 갖자. 그런데 책임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한 명만 달랐어. 그 사람이 물어봤어. 손해나면 어떻게 하냐고.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고. 질문 듣고 바로 알았어. 이 사람이 진짜 파트너감이라는 걸. 결국 그 사람이랑 했어. 공장 돌리면서 문제 여러 번 생겼는데 매번 같이 해결했지. 날 때도 반반 나누고 책임질 일 있을 때도 같이 떠안았어. 그게 진짜 파트너야. 일 나누는 건 쉬워. 계약서에 쓰면 돼. 이건 네가 하고 저건 내가 하고. 근데 책임은 달라. 계약서에 못 담아. 상황 생기면 그때그때 판단해야 하거든. 저녁에 파트너 진심 나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구성할 때도 봤어. 큰 공사는 혼자 못하니까 여러 회사가 손잡지 역할 분담은 다들 잘해. 이 구간은 우리가 하고 저 구간은 너희가 하고. 근데 문제는 경계 지점이야. 우리 구간도 아니고 너희 구간도 아닌 애매한 부분. 거기서 문제 생기면 다들 책임 회피해. 우리 구간 아니라고 너희가 해야 한다고
때 진짜 파트너면 달라. 누구 책임인지 따지기 전에 일단 해결하자고 해. 나중에 정산하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이 술술 풀려. 현대자동차 부품 공동 개발할 때 파트너사 하나 있었어. 개발 과정에서 예상 못한 비용 계속 나왔어. 설계 변경하고 테스트 추가하고.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었지. 보통은 서로 떠넘기려 해. 계약이 없다고 추가 비용 못 낸다고. 근데 그 파트너는 달랐어. 개발하는 거니까 비용도 같이 부담하자고, 반반씩 나누자고. 그 태도에 감동받았어. 그래서 나중에 수익 나올 때도 더 많이 줬지. 책임같이 진 사람한테는 보상도 같이 하는 게 맞으니까. 일만 나누는 저 편할 때만 파트너야. 잘 될 때는 같이 가다가 안 좋아지면 빠지려고 해. 반면에 책임 나누는 파트너는 어려울 때 더 단단해져.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할 때였어. 해외 엔지니어링사랑 파트너십 맺었는데 중간에 설계 오류 발견됐어. 그쪽 실수였어. 계약상으로는 그쪽에 비용 떠안아야 하는 상황. 근데 우리가 제안했어. 비용 반반 나누자고. 왜냐면 프로젝트 성공시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것보다 제안에 상대방도 감동했고 더 열심히 했어. 프로젝트 성공했지. 책임 나눈다는 건 디스크같이 진다는 거야. 잘 되면 같이 좋고 안 되면 같이 나쁘고. 그게 진짜 파트너십이야. 일만 나누고 책임은 내가 고고 나면 그건 파트너가 아니야. 현대 백화점 입점 업체들 관리하면서도 느꼈어. 어떤 업체는 매출만 신경 써. 이게 물건만 팔리면 돼. 백화점 전체 이미지는 관심 없어. 반면에 어떤 업체는 백화점 전체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된다는 걸 알아. 만약에 다른 입점사들이랑도 협력하고 백화점 행사 때 적극 참여하고 책임감 있는 거지. 후자가 오래가 책임지는 업체들이랑은 계속 일하게 돼. 이 어려움 생겨도 같이 해결하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자기 맡은 일만 하는 사람 있고 팀 전체 생각하는 사람 있어. 자, 휴자가 팀원이야. 동료 힘들면 도와주고 문제 생기면 같이 해결하고. 현대조선 프로젝트 매니저 중에 그런 사람 있었어. 이게 담당 아닌 부분에서 문제 생겨도 나서서 도와서 누구 책임인지 따지지 않고 일단 해결하자고. 그런 사람 있으면 팀이 강해져. 다들 책임감 갖게 되거든. 반대로 자기 일만 하는 사람 많으면 팀이 약해져. 문제 생기면 서로 떠넘기기 바쁘니까 파트너 고를 때 이것만 봐. 잘 될 때 얘기만 하는지 안 될 때 얘기도 하는지. 수익 배분은 적극적인데 손실 부담은 소극적이면 그 사람 아니야. 현대전자 해외 판매 파트너 선정할 때도 그랬어. 계약 조건 협상하면서 물어봤어. 제품 불량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재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고. 어떤 파트너는 그건 본사 책임이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판매만 한다고. 그런 데는 계약 안 했어. 반면에 어떤 파트너는 같이 해결하자고 했어. 불량품은 같이 비용 부담하고 재고는 같이 소화 방안 찾자고. 그런 데랑 했지. 결과적으로 후자가 더 잘 됐어. 문제 생길 때마다 같이 해결하니까 관계가 돈독해지고 사업도 잘 되더라. 책임 나눈다는 게 손해보자는 얘기 아니야. 저녁에 이득이야. 서로 책임지니까 신뢰 쌓이고 신뢰 있으면 일이 빨라지거든. 확인하고 의심하는 시간 줄어드니까. 현대상선 선박 공동운항 할 때 파트너사들이 있었어. 어떤 선사는 자기 구간 수익만 챙기려 해? 전체 항로 효율은 관심 없어. 그런 선사랑은 금방 끝나. 반면에 어떤 선사는 전체 항로 최적화하려 해. 네가 조금 전해봐도 전체가 이득이면 양보하고. 그런 선사랑은 오래 같이 서로 믿고 맡기니까. 파트너십은 계약이 아니라 태도야. 일 나누는 건 계약서로 되는데 책임 나누는 건 태도로 돼. 그 태도가 보이는 사람 찾아야 해. 지금 파트너 있으면 생각해봐. 그럼이 책임지는 사람인가? 잘 될 때만 같이 하고 어려우면 빠지려는 사람 아닌가? 후자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 새로 파트너 찾는다면 계약 조건만 보지 마. 책임 얘기할 때 태도 봐. 거기서 진심 나와. 그 책임같이 질 사람 만나면 잡아. 그게 진짜 파트너니까. 일은 누구랑도 나눌 수 있어. 근데 책임은 아무나 안 나눠.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평생 파트너야. 현대건설 입찰 참여할 때 하청업체들 많이 만났어. 다들 회의실 들어오면 인사 잘하고 말 잘해. 우리 회사 최고라고. 품질 보장한다고. 납기 걱정 없다고. 근데 진짜는 말에 안 나와. 한 업체 사장이 기억나? 말은 별로 없었어. 과장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고. 근데 회의 끝나고 나갈 때 봤어. 의자 제자리에 놓고 회의실 문 조용히 닫고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타라고 양보하고. 그 작은 행동들이 말해주더라고. 참 기분이 돼 있다고. 일도 그렇게 하겠구나. 결국
그 업체 선택했고 지금까지 함께 일해. 품질도 납기도 문제 없었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준비해오면 더 그럴듯하게 하지. 근데 태도는 못 숨겨. 습관이니까 반거니까 그게 진짜야. 현대자동차 딜러 선발할 때도 면접 보는데 다들 준비 많이 해와. 판매 개시하고 그냥 가마 말은 다 그럴듯해. 근데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어떤지 봤어.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지원자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여기서 본성 나와 면접관 앞에서만 좋은 사람 많거든. 한 지원자는 직원한테 반말했어. 물 달라고 짜증내고. 면접 때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 이제 웃으면서 공손하게. 근데 안 뽑았어. 저런 사람은 고객한테도 그러겠구나 싶었거든. 반대로 한 지원자는 청소하는 직원한테도 인사하더라고. 그 다른 지원자들이랑도 편하게 얘기하고. 면접 때도 긴장했지만 친솔했어. 그 사람 뽑았고 지금 최고 딜러야. 태도는 평소에 나와.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 직원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 상사한테도 문제 일으켜. 현대중공업 채용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 스펙은 다들 비슷비슷해. 학력, 자격증, 경력 그런 건 서류에 다 나와 있어. 중요한 건 사람 자체야. 면접 오는 과정 체크했어. 안내 직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대기실에서 어떻게 있는지. 냠나. 면접 끝나고 나갈 때도 봤고, 한 지원자는 면접 내내 완벽했어. 질문 대답 잘하고 패도 바르고. 근데 나가면서 휴지 버리고 갔어. 쓰레기통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 보고 탈락시켰어. 일도 저렇게 대충 하겠구나. 작은 행동이 사람 보여줘. 휴지 하나 제대로 못 버리는 사람이 큰 프로젝트 책임감 있게 하겠어. 저녁에 현대가 가점 직원 채용도 태도 중심으로 봤어. 말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 바른 사람, 고객 긍대는 가르치면 되는데 태도는 못 가르쳐. 그냥 한마 이미 형성된 거니까. 한 지원자가 면접 보러 왔는데 비 왔어. 신발이 젖어서 바닥에 물자국 났지. 그 사람이 휴지 꺼내서 뜯더라고. 다음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바로 합격시켰어. 저런 사람이 매장도 깨끗하게 관리하겠다 싶었거든. 사람 판단할 때 말 듣지 마. 하겠다는 말, 잘한다는 말 다 의미 행동 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미래를 예측하게 해줘. 현대전자 협력사 선정할 때도 공장 방문했어. 사장 프레젠테이션 듣는 것보다 공장 돌아보는 100배나. 여기 가면 다 보여. 공장 깨끗한지, 정리정돈되어 있는지, 직원들 표정이 어떤지. 말로는 품질관리 철저하다는데 공장 엉망이는 거짓말이잖아. 왜냐고 말은 좀 서툴러도 공장 정돈돼 있으면 믿을만해. 한 업체는 사장이 말 정말 잘했어. 프레젠테이션도 화려하고. 근데 공장 가보니까 바닥에 자재 아무렇게나 쌓여있고 직원들 표정 어둡고. 안 했지. 다른 업체는 사장이 말 서툴렀어. 자료도 별로 없고. 근데 공장 깔끔하더라고. 동선도 효율적이고 직원들 움직임도 체계적이고. 그 업체랑 했어. 품질 완벽했어. 태도는 습관에서 나와. 습관은 반복해서 만들어져. 다음날 한두 번 좋게 보이려고 연기할 수는 있어. 근데 계속은 못해. 본래 습관이 나오거든. 현대상선 선언 뽑을 때도 그래. 면접 때 회기사 자격증 보고 경력 확인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실제 배에 태워봐야 알아. 한 선호는 자격증 최고급이어서 경력도 화려하고. 근데 막상 배에서 보니까 자기 일만 해. 다른 선원 어려워도 모르는 척 장비 쓰고 나서 정리 안 하고. 반면에 한 선원은 자격증은 낮았어. 근데 배에서 행동 봤더니 완전 달라. 자기 일 끝나면 다른 선원 도와주고 장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사람을 산장으로 키웠어. 말 믿으면 속아. 사람들은 자기 좋게 포장하니까. 근데 태도는 속일 수 없어.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 처음부터 태도 보는 게 효율적이야. 현대건설 해외 공사 나갈 때 현지 채용하는데 언어 소통 어려워. 말로 판단하기 힘들지. 그래서 더 태도 봤어. 작업 태도, 동료 대하는 태도 도구 다루는 태도. 한 현지는 말은 못 통했지만 행동 완벽했어. 공구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고 현장 청소하고 동료 도와주고 그 사람 팀장 만들었어. 의사소통은 통역 쓰면 되는데 태도는 못 가르치니까. 지금 주변 사람 생각해봐. 말만 듣고 판단한 사람 있지 않나. 태도 제대로 안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나. 앞으로 사람 만나면 말 덜 듣고 행동 더 봐.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앉는지 어떻게 물건 다루는지
다루는지,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때 반응하는지, 그런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 전부를 말해줘.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태도는 못 속여. 습관은 안 바뀌니까. 태도 보고 사람 판단해. 그게 제일 정확해. 현대 시멘트 거래처 중에 기억나는 곳 있어. 가격은 제일 싸서 품질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석 달 만에 끊었어. 이유는 간단해. 못 믿겠더라고. 매번 말이 바뀌었어. 이번 달에 이렇게 하자더니 다음 달엔 저렇게 하자고 약속해놓고 미루고, 수량 확정했다가 바꾸고, 1년 버틸 자신 없었어. 값싸고 품질 좋아도 신뢰 없으면 소용없어. 매번 확인하고 독촉하고 걱정하고. 그게 비용이야. 눈에 안 보이는 비용. 비싸도 믿을 수 있는 곳이 나. 그 관계의 뿌리야. 뿌리 없으면 아무리 겉보기 좋아도 금방 쓰러져.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넘어가지. 현대건설 하청업체 선정할 때도 그래. 면적 제일 낮은데 바로 앉아. 먼저 신뢰 확인해. 이전 공사 어떻게 했는지, 평판이 어떤지, 약속 잘 지키는 곳인지. 한 업체가 견적이 빠르게 냈어. 혹해서 계약할 뻔했는데 알아보니까 전에 공사 중간에 핀 적이 있더라고. 돈 받고 일 안 하고 연락 끊었다고. 당연히 안 줬지. 조금 비싸도 믿을 수 있는 업체 골라. 계약 조건 명확하고 납기 잘 지키는 거. 결과적으로 그게 이득이었어. 공사 순조롭게 끝났으니까. 신뢰 없으면 관계자 불안해. 항상 의심하게 돼. 제대로 할까? 또 말 바꾸지 않을까? 문제 생기면 도망가지 않을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중에도 그런 데 있었어. 품질은 괜찮았어.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 문제 생기면 보고 안 하고 숨기려고 하고, 물어봐야 대충 얼버무리고 못 믿겠더라고. 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나. 숨기다가 터지면 피해 더 커지는데. 그래서 계약 해지했어. 품질 좋은 게 무슨 소용이야. 믿을 수 없는데. 신뢰는 통용하면서 나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문제 생기면 빨리 공유하고 같이 해결 방법 찾는 거. 그게 신뢰야. 현대중공업 선주들이랑 일할 때도 신뢰가 전부야. 배 한 척 만드는데 몇 년 걸려. 그냥 그동안 변수 엄청 많아. 설계, 변경, 자재비, 변동 일정 조정. 신뢰 있는 선주는 문제 생기면 같이 풀어. 조지, 협의하고 조율하고. 근데 신뢰 없는 선주는 바로 법적 조치 운운해. 계약서 들이밀고. 후자랑은 오래 못 가. 한번 거래하고 끝이지. 매번 긴장하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반면에 전자랑은 계속 거래해. 편하니까, 믿으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능력 좋아도 신뢰 없으면 중요한 일 못 맡겨보고, 제대로 안 하거나 책임 회피하거나, 뒤에서 딴짓하면 어떻게 믿어. 현대전자 연구팀에 실력 좋은 연구원이 있었어. 논문도 많이 쓰고 특허도 냈어. 근데 신뢰가 안 갔어. 데이터를 조작한 적이 있거든. 한 번이었지만 그걸로 끝이야. 아무리 실력 좋아도 신뢰 없으면 함께 일 못해. 다른 연구원들도 불안해. 저 사람 데이터 믿어도 되나? 그리고 그 연구원 내보냈어. 어쩔 수 없었어. 신뢰는 쌓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몇 년 쌓아도 한 번 실수로 다 날아가. 그래서 조심해야 해. 작은 약속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현대 백화점 입점 업체들 관리하면서도 느꼈어. 신뢰 있는 업체는 소통이 편해. 그 얘기하는 솔직하게 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공유하고. 근데 신뢰 없는 업체는 매번 확인해야 해. 재고 제대로 있나, 품질 유지되나, 마진 제대로 붙었나. 유지 비용이 2배야. 그래서 오래 못 가. 결국 신뢰 없는 업체는 정리하게 돼. 아무리 인기 상품 갖고 있어도 매번 의심하면서 일할 수는 없으니까. 협력사도 직원도 거래처도 마찬가지야. 신뢰 없으면 관계가 지속 안 돼. 한기는 가능해. 한두 번 거래는 할 수 있어. 근데 장기는 불가능해. 현대상선 화주들 보면 알아. 신뢰 있는 화주는 10년, 20년 거래. 소문이 문제든 일정 문제든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니까. 그런데 신뢰 없는 화주는 1년도 안 가. 그냥 운임 깎으려 하고 조건 바꾸려 하고 문제 생기면 책임도 넘기고. 그런 화주는 다른 선서도 안 받아. 결국 운임 비싸게 주고 다니지. 신뢰는 평판이 돼. 저 사람 믿을 만하다는 소문 퍼지면 좋은 기회 많이 와. 반대로 못 믿는다는 소문 나면 아무도 안 해주려 해. 현대건설을 해외 공사 입찰할 때 신용 조사 받아. 왜 이 회사 믿을 만한가? 이전 공사 제대로 마쳤나? 분쟁은 없었나? 신뢰 없으면 아예 입찰 자격도 안 줘. 반대로 신뢰 쌓이면 우대받아. 간소화되고 계약 조건 유리해지고 신뢰가 곧
경쟁력이야. 돈으로 못 사는 자산. 지금 관계 점검해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일하고 있나? 아니면 매번 의심하면서 확인하고 있나? 후자면 빨리 정리해. 오래 못 가니까. 새로 관계 맺을 때도 신뢰 먼저 확인해. 그건 좋다고 덥석 계약하지 마. 저 사람 믿을 만한가? 평판은 어떤가? 이전 거래는 어땠나? 그거 확인하고 시작해. 신뢰 없으면 관계도 없어. 거래는 할 수 있어도 관계는 못 만들어. 장기적으로 가려면 신뢰가 필수야. 신뢰 있는 사람 찾고 신뢰 주는 사람인데 그게 오래가는 방법이야. 현대양행 운영할 때 영업부에 직원 하나 있었어. 실적은 좋았어. 매출도 잘 올리고 고객도 많이 데려왔지. 근데 그 직원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 동료들이랑 자꾸 부딪혀. 누구 잘못이라고 따지고 책임 떠넘기고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어. 고객한테도 과장해서 얘기하고 약속도 함부로 하고 결국 내보냈어. 전날 매출 좋은 게 무슨 소용이야. 뒤에서 문제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직원 정리하고 나니까 부서 분위기 좋아지고 문제도 줄어들더라고. 그냥 매출은 조금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었어. 나쁜 사람은 문제 제조기야. 어떤 문제도 만들어내. 작은 문제를 크게 키워. 왜냐면 자기중심적이니까 이익만 생각하고 전체는 안 보니까. 현대건설 현장 소장직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공사는 빨리 진행시켰어요. 근데 방법이 문제였어요. 관전규정 무시하고 품질 기준 낮추고 협력사 쥐어짜고 당장은 일정 맞춰지는 것 같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투성이야. 시공해야 하는 부분 생기고 협력사들 원성자재하고 안전사고 날 뻔하고 그 소장 빼고 다른 사람 투입했어. 후임 소장은 속도는 조금 느렸어. 근데 문제가 없었어. 단전 지키고 품질 유지하고 협력사들이랑 소통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더 빨랐어. 재시공 안 하니까 문제 해결하느라 시간 안 쓰니까. 좋은 사람은 문제를 예방해. 미리 보고 미리 조치하고 그런 문제 생기면 휴기 전에 해결해. 그래서 주변이 조용해. 일이 술술 풀려.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 관리자 중에 그런 사람 있었어. 라인 돌아가는 거 항상 체크했어. 작은 이상 징후 발견하면 바로 점검하고 부품 공급 일정 미리미리 확인하고 그 관리자 있는 라인은 문제가 거의 없었어. 가동 중단도 적고 불량률도 낮고 다른 관리자들은 문제 생기면 그때그때 대응하는데 그 사람은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었어. 문제 줄이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야. 이거 화려하지 않아. 눈에 안 띄지. 근데 그 사람 덕분에 모든 게 순조로워. 반대로 문제 키우는 사람은 당장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뒤치다거리가 엄청나. 현대중공업 프로젝트 매니저 2명 비교해보면 확실해. 한 명은 일정 빡빡하게 자꾸 밀어붙였어. 협력사들 압박하고 품질 검사 대충하고 진도는 빨리 나갔어. 근데 나중에 문제 터졌어. 용접 불량 발견되고 설계 오류 나오고 결국 다시 손봐야 했어. 낫기 오히려 늦어졌지. 그 매니저는 여유 있게 계획 짰어. 협력사들이랑 미리 조율하고 품질 검사 철저히 하고 진도는 느린 것 같았는데 문제가 없었어. 작업 없으니까 결국 제 시간에 끝났어. 문제 키우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봐. 당장 성과 내려고 무리해. 나쁜 방법 써서라도 빨리 해내려고 해. 근데 그게 나중에 폭탄이 돼. 문제 줄이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봐. 이 천천히 가도 확실하게 가려고 해. 봐. 현대백화점 매장 관리자들 보면 알아. 어떤 관리자는 매출만 올리게 과대 광고하고 반품 안 받으려 하고 직원들 쥐어짜고 당장 숫자는 나와. 근데 고객불만 쌓여. 직원들 불만도 쌓이고 결국 매출 떨어지고 직원 이직률 높아지고 문제투성이 되는 거지. 반면에 어떤 관리자는 매출보다 고객 만족 먼저 봐. 정확한 정보 주고 반품 유연하게 처리하고 직원들 잘 챙기고 당장 매출은 조금 적어 보여도 장기적으로 더 많이 올라. 단골로도 나고 직원들이 잘하니까. 나쁜 사람은 책임 회피하면서 문제 키워. 잘못도 남 탓하고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서 관심 받으려 하고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어. 현대전자 부서에 그런 직원이 있었어. 뭔가 문제 생기면 항상 다른 부서 탓하기는 잘못 없다고 회의 때마다 싸움 붙이고 이메일로 따지고 그 직원 때문에 부서 간 협업이 안 됐어. 다들 저 부서랑 일하기 싫어했지. 결국 그 직원 다른 부서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문제였어. 결국 퇴사시켰어. 좋은 사람은 책임지면서 문제 추려. 실수면 인정하고 다른 사람 실수도 같이 해결하려 하고 주변 사람들
화나게 만들어. 현대조선 품질관리팀에 그런 직원이 있었어. 불량 발견하면 누구 잘못인지 따지기보다 어떻게 고칠지부터 생각했어. 해당 부서 불러서 같이 원인 찾고 재발 방지책 마련하고. 직원 덕분에 불량률 많이 낮아졌어. 그 부서 직원들도 품질팀 싫어하지 않았어. 같이 해결해주니까. 문제 키우는 게 아니라 줄여주니까. 사람 채용할 때 이것만 봐도 돼. 이전 직장에서 어땠는지, 문제 많이 일으킨 사람인지, 문제 잘 해결한 사람인지 전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알아. 현대 상선 선원 채용할 때도 이전 선사에 확인했어. 선원이 배에서 어땠는지, 문제 잘 일으켰는지, 원만하게 지냈는지. 그게 제일 정확한 정보야. 문제 키우는 사람은 어디 가도 똑같아. 강경 탓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문제야. 그런 사람은 빨리 걸러내야 해. 오래 두면 조직 전체가 피곤해져. 반대로 문제 줄이는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받아. 명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두고 잘 챙겨줘야 해. 예. 지금 주변 돌아봐. 문제 키우는 사람 있나? 때문에 불필요한 일 생기고 에너지 낭비되고 있지 않나? 있으면 빨리 정리해. 안 그러면 계속 당해. 좋은 사람 찾으려면 문제 대하는 태도 봐. 그냥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키우는지, 줄이는지. 그게 그 사람 본질이야. 문제 줄이는 사람 곁에 둬. 그게 평화로운 길이야. 현대건설 대형 프로젝트 입찰할 때였어. 컨소시엄 파트너 찾는데 한 건설사 대표가 왔어. 조건 다 좋았어. 자금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근데 대화하면서 느낌이 이상했어. 큰 프로젝트인데 너무 가볍게 얘기하더라고. 농담 섞어가며 웃으면서 리스크 얘기하면 별거 아니라고. 어려운 부분 짚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 자리에서 안 하기로 했어. 몇백억 프로젝트를 저렇게 가볍게 보는 사람이랑은 못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감 없이 빠져나갈 게 뻔했거든. 가벼운 사람은 말도 가벼워. 약속도 쉽게 하고 보장도 쉽게 하고. 근데 막상 문제 생기면 손대. 처음부터 무게가 없었으니까. 현대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 디자인업체 선정했어. 한 업체 대표가 자신만만했어. 뭐든 할 수 있다고. 짧은 기간에도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걱정 말라고. 근데 계획하고 보니까 문제였어. 중간 보고 제대로 안 하고 일정 늦어지는데 괜찮다고만 하고 문제 지적하면 변명부터 하고 그리고 계약 해지하고 다른 업체 찾았어. 다음 업체 대표는 달라. 신중했어. 이건 어렵다. 저건 시간 걸린다. 솔직하게 얘기했어. 리스크도 하나하나 짚어주고 그 무게감이 믿음직스러웠어. 결국 그 업체랑 했고 성공했지. 큰일은 무게 있는 사람이랑 해야 해. 책임감 있게 대하는 사람, 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람. 간대중 공업 선박 발주 받을 때도 마찬가지야. 만나보면 알아. 어떤 선주는 가볍게 이게 배 한 점 만드는 걸 옷 한 벌 맞추듯이 조건도 자꾸 바꾸려 하고 일정도 함부로 정하려 하고. 그런 선주는 계약 안에 몇억 몇백억 프로젝트를 저렇게 가볍게 보면 중간에 문제 생겨 대금 지급 늦고 클레임 걸고. 반대로 어떤 선주는 진지해. 계약 조건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술 사양 자세히 검토하고 시간 오래 걸려도 정확하게 하려고 해. 그런 선주랑 일하면 편에 신뢰할 수 있으니까. 마음 가벼운 사람은 결점도 가벼워. 충분히 생각 안 하고 쉽게 결정해. 여자가 나중에 후회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현대 백화점 입점 업체 중에도 그랬어. 어떤 업체는 계약할 때 조건 다 좋다고 해. 하겠다 저것다 하겠다. 근데 막상 시작하면 못하겠다고 해. 처음에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야. 그런 업체는 계약 해지하게 돼. 신뢰 깨지니까. 반면에 어떤 업체는 계약 전에 신중해. 이건 안 된다. 저건 어렵다.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서 계약 조건 현실적으로 정하고 시작해. 그러면 문제없이 잘 돼. 직원 채용할 때도 봐야 해. 면접에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사람 조심해. 특히 그 어려운 질문에도 쉽게 대답하는 사람.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가벼움이. 현대전자 연구원 뽑을 때 한 지원자가 그랬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어떤 기술도 익힐 수 있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제대로 대답 못하더라고. 그냥 자신만만한 척한 거였어. 반면에 합격한 지원자는 신중했어. 이건 할 수 있는데 저건 배워야 한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솔직함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어. 실제로 일 잘했고 마음 가벼운 사람은 위기 때 버티지 못해 어려워지면 바로 포기해. 처음부터
가볍게 시작했으니까, 무게 있게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현대조선 경기 어려울 때 봤어. 어떤 협력사는 바로 손떼게 했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애초에 마음 가볍게 시작했던 거지. 이렇다면 어떤 협력사는 끝까지 버텼어. 같이 어려움 넘기자고 책임감 있게 시작했던 거야. 큰일 할 때는 파트너 신중하게 골라야 해. 가벼운 사람 만나면 중간에 무너져. 무거운 사람 만나야 끝까지 가. 현대상선 공동운항 파트너 선정할 때도 그랬어. 그죠? 어떤 선사는 회의 때 대충 듣고 대충 동의해. 세부 사항 안 따지고 빨리 계약하자고 해. 근데 그런 선사는 나중에 문제야. 약속한 거 제대로 안 지켜 책임 회피하고 가볍게 생각했으니까. 반면에 어떤 선사는 모든 조항 꼼꼼하게 검토해. 시간 오래 걸려도 명확하게 하자고 해.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고. 그런 선사가 좋은 파트너야. 진지하니까. 가벼움과 유연함은 달라. 유연한 사람은 상황에 맞춰 조정하지만 원칙은 지켜. 가벼운 사람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 그냥 편한 대로 흘러가. 현대건설 해외공사 파트너 선정할 때 그 차이 확실히 봤어. 유연한 파트너는 문제 생기면 방법 바꾸지만 목표는 안 바꿔. 가벼운 파트너는 문제 생기면 목표 자체를 낮춰. 아예 포기하려 하고. 지금 주변 사람들 생각해봐. 큰일 함께할 사람들인가? 책임감 있게 대하는 사람들인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가벼운 사람이랑은 작은 일만 해. 큰일은 절대 같이 하지 마. 순간에 무너져. 무게 있는 사람 찾아.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해야 큰일이 이루어져. 앞으로 파트너 고를 때 봐. 너무 쉽게 동의하는 사람. 조심해. 뭐든 할 수 있다는 사람 경계해. 오히려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믿어. 그게 진짜 무게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랑 큰일해야 성공해. 현대양의 공장 시찰 갔을 때 했어. 새로운 설계업체 대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해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표가 들어오더라고. 현비한테 인사하는 거 봤어. 고개 숙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청소하시는 분 만나니까 비켜서서 먼저 타라고 하고. 작은 행동이었는데 마음에 들었어. 회의 때도 봤어. 차 가져다주는 직원한테 고맙다고 하고. 회의 끝나고 의자 정리하고 자기 쓴 컵 챙기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하더라고. 그래서 계약해서 나중에 보니까 일처리도 그렇더라고. 작은 것도 꼼꼼하게 챙기고 약속 잘 지키고. 작은 행동이랑 큰 행동이랑 똑같았어. 일반된 거지. 사람 본심은 작은 데서 나와. 큰 자리에서는 다들 조심해. 준비하고 연기하고. 근데 작은 순간에는 못 숨겨. 습관이 나오니. 현대건설 입찰 제안서 받을 때 한 업체가 기억나. 제안서는 완벽했어. 두껍고 화려하고 내용 다 알차고. 근데 제안 발표하러 온 팀 봤더니 예문이 들었어.